이익도 가능하다는 말에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두고 주민 개개인 분담금이 당초 설명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기대는 걱정으로 돌변했습니다. 2년 전 주민들에게 제공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 30평 기준 분담금은 5천만 원이었지만 최근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거 5천만 원씩 내라는데 한 집당 자기네가 맘대로 막 써놓고. 이 노인들을 속였잖아요. 일단은 잘 모르는 노인들을. 조합 업무를 대신하는 관리업체는 2년 새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줄줄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공사비 늘어나면 들어간 비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비율이 낮아지고 좀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죠. 더불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일반 물량마저 분양을 장담하기 어려워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는 10,000제곱미터 이내 넓지 않은 부지 그런데 당초 예상한 분담금의 2배, 3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뒤늦게 참여 주민들이 애를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초우량 입지로 꼽히는 청담동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8월까지 최고 35층 126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미 건물 절반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시공사가 공사비 2,500여억 원을 추가 요구하면서 난항에 빠졌습니다. 공사비가 최초 대비 약 70% 추가 상승한 것으로 930여 명 조합원들의 부담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시공사는 기존 공사 대금으로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다 보니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 물량 분양가에 전부 다 떠넘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협상의 기준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세부 증액 요건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알로 불리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도 궁지에 몰리면서 강북권과 지방 재건축 단지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대신 검증하고 공식력 있는 합의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료의 객관성 문제입니다. 자료는 누가 작성했느냐? 건설사의 청구서에 불과해요. 전문가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비 관련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늘어난 공사비를 조합이 못 주겠다고 하자 시공사가 입주를 막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분쟁 조정 회의가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철거까지 마친 부산의 재개발 현장. 착공 직전인 2월 초 건설사는 조합 측의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539만 원에서 926만 원으로 70% 이상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인상 내역 없이 공문 한 장이 다였기에 조합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공사비 계산을 다시 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앞에 보낸 공사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보냈는지. 건설사는 물가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레미콘이나 이런 철근, 이 주자재, 이제 하도급 단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지질 여건이랑 거기에 따른 지하 공사 공법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 구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에 시공 계약을 해지했고
또 다른 조합은 거의 2배 이상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구역 지정 이상 단계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110여 곳. 조합 설립까지 마친 곳은 9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비 계약을 한 대부분의 조합은 공사비 증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자가 오르면서 금융 비용이 폭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추가 분담금이 대체 얼마길래 뭐 재건축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까? 네, 서울 송파의 재건축 중인 한 현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에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2018년에 착공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가구당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새 집을 얻으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갑자기 5억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만약에 이거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내야겠죠. 그리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갚을 상황이 안 된다 하면 네. 집이 준공된 이후에 그 집을 팔아서 은행빚을 갚고 본인은 그 집에 못 들어가는 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송파잖아요. 네. 송파면 입지 면에서나 뭐 사업성 면에서나 얼마든지 일반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공될 때만 해도 공사비가 3.3제곱미터에 50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협의 중이긴 하지만 그동안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공사비가 3.3제곱미터에 800만 원대를 넘었어요. 어림짐작으로도 공사비가 60% 정도 오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공사비가 급증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도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분담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재건축 공사 현장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새로운 재건축 수주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금리가 네. 높고 하니까 그렇지 이 상황이 바뀌면 재건축 시장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드리는 질문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전제 조건이 딱 두 가지인데요. 공사비하고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공사비가 지금보다 급격히 떨어지긴 힘든 상황으로 예.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꾸준히 과거에 올랐던 것처럼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거든요. 인구가 계속 주는데 누가 사줄 것이냐 그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누가 이걸 사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부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 공사 현장에요.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지금의 구조가 바뀌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시공사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상대로 수십억 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 기간이 길어 추가로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받은 돈은 돌려주되 그 외 추가 손해배상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다툼을 벌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비로 촉발된 갈등에 재건축 재개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위기에 놓인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의 경우 조합 내분으로 공사비 1,800억 원을 시공사에 주지 못하면서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잠실 진주아파트 Artlist.io